예, 보치입니다. 아루마을의 마을 지킴이들을 빼돌린 급진파들을 쫓아서 사막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사막 위를 달리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페이몬. 날아다니는 놈이 말이 많습니다. 보다 못해 이사크가 한마디 하지만 페이몬의 뻔뻔함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물론이다, 아이가. 그런 와중에 어디선가 들리는 다툼 소리. 데이아와 도금 여단이라. 의외로 안 어울리는 조합은 아닙니다만 데이아의 성향과 지금까지의 행동을 돌이켜보면 부자연스러운 상황이기는 하군요.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어째서 야 와이라노. 데이아 누나, 엄마 어디 가노? 이 바보야, 뭐 하는 거야? 참으로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 이미 엎질러진 물. 일단 접촉해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라우만이라고 하는 자가 데이아를 회유하고 있고 데이아는 그걸 익숙한 듯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거절합니다. 티바트어를 잘 모르는 만인의 가이드 페이몬은 직설적으로 물어보네요. 너 도대체 누구 편이야? 페이몬, 너 바보야? 와우! 마치 버러지를 보는 듯한 이 눈빛. 페이몬한테 말이 참 심한 것 같습니다. 도금 여단. 그들의 목표는 늘 그랬듯 자신들이 숭배하는 저강의 부활. 소중에 있는 학자들을 이용해서 아카데미아를 뒤집어 놓을 생각으로 보입니다. 아라이탐은 아카데미아와 대립 중이고 또 작금의 목표가 학자를 구하는 것이니만큼 아카데미아의 현임 서기관인 본인과 학자들을 교환하자고 제안합니다. 데이아는 이에 정색하고 만리를 하지만 따로 방법이 없는 것 또한 사실. 그러니 데이아 본인이 보증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미친 새끼, 죄송합니다. 이 미친 새끼가 오른팔을 두고 가라고 하는데요. 그걸 또 수락하는 데이아. 미친놈들밖에 없는 이 긴박한 상황에 표정 뭐야? 이 긴박한 상황에 자르지도 않을 거 괜히 뻥카 친 거였습니다. 뭐 일단 15세 이용가니까요. 사람이 창에 찔리고 나라가 침몰되고 고문하는 장면이 나오고 실제로 죽기도 하지만 일단 15세 이용가니까 그런 게임에서 팔이 댕강하고 잘리면서 피 줄줄 새는 장면을 연출하기 힘들겠죠. 다음날에 다시 오라는 라우만. 한숨 자고 다시 출발하려니까 또 따라오려는 이사크. 멀리서 지켜본다고 하는데요. 데이아도 오우 대단히 개새끼인걸 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겉으로는 가볍게 승낙합니다. 결국 약속 장소에 도착하긴 했습니다만 어째 제 눈깔이 어떻게 돼버린 건지 한 명밖에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버린 아라이탐의 눈. 알고 보니 라우만이 한 명만 데려온 게 맞았습니다. 모두의 개빡친 얼굴을 보고 있자니 아무래도 기어코 일이 벌어질 것만 같습니다. 상황을 보건대 저쪽에 인질이 있다 보니 체크메이트인가 싶었지만 겁쟁이 녀석, 손은 왜 떠나?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모두가 혼비백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이사크의 할아버지, 아니 마을 지킴이가 은은한 초록색 빛을 내면서 초월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지하로 떨어졌습니다만 마을 지킴이가 가진 나이다의 힘이 있었으니 다친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정신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저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지하 궁전이 있었습니다. 도금 여단 친구들도 같이 떨어졌는데 멀쩡한 건 라우만 뿐이군요. 오케이, 바로 들어가서 저강이 뭐하는 새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랄까요, 자연스럽다고 해야 하나 자연 그 자체가 녹아들어 있는 이곳. 사이노도 마찬가지로 생명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군요. 사막의 통치자인 저강의 문명이 깃든 건축물인데도 느껴지는 건 풀의 신의 힘이라는 것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어쨌든 여길 구석구석 뒤져봐야 뭐가 됐든 뭐라도 알 수 있을 것 같군요. 큰일 났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엘리베이터로 이동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뭘까요?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탄다고 하면 보통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엘리베이터 위에 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생각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는 걸 상상해보니 이건 그냥 미친놈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찌됐든 생각의 전환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험난한 시련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돌파하고 슬슬 이 이야기의 결말이 보이려고 할 무렵
우리가 도달한 장소는 거대한 나무와 꽃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이건 저광님의 표시야. 이곳에서 핵심적인 어떠한 것을 발견했는지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아라이탐. 무엇이 있는지 보고 판단하도록 할까요? 저광이 가져온 금단의 지식이 학자들을 미치게 만들고 그로 인해 발생한 것이 바로 비늘병이었습니다. 대지 또한 절망적으로 메말라가던 와중 위대한 루카데바타의 힘으로 실력을 소모해 이 재앙을 끝맺었습니다. 하지만 금단의 지식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재앙은 계속해서 불씨를 키워나갔고 결국 저광이라는 존재가 희생함으로써 수메르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재앙을 근절하느라 과도하게 힘을 쓴 프레시는 어린아이의 형상을 띠게 되었고 이 이야기를 남긴 자는 사막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이 은혜를 잊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사막의 백성, 그들은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무엇과 싸우고 있었던 걸까? 그런 의문을 남긴 채로 라마는 그저 자신에게 닥친 이 상황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나와 여달은 대체 뭘 위해서 싸운 거지? 당장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저 흐르는 시간만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혼란이니 그들에게는 생각할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형제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겠다. 그리고 마을 지킴이들도 돌려보내고 우리들에게 협력하겠다고 하니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날 라흐만에게 안내를 받아 학자들을 납치한 범인들과 대면합니다. 대풍기관? 싫어. 차라리 죽여줘. 사이노를 보고 잔뜩 쫄아버린 범인들이지만 우리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심증이 아닌 확답. 뭐라 설명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이 녀석들을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들은 지금 신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물음을요. 그걸 어떻게 알았죠? 지혜의 나라인 수메르는 학자들이 모여 학술적인 지식과 발전을 추구하지만 루카데바타가 없어진 이후로는 제대로 된 성과가 없고 거기에 세계수는 계속해서 메말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매우 곤란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도토레가 찾아와 이렇게 물은 겁니다. 신을 만들고 싶나? 위대한 루카데바타가 사라지고 작은 쿠사나리 화신에게는 전대풀의 신만큼의 힘과 지혜가 없다고 판단한 현자들은 기어코 이를 저지른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신의 존재가 아니라 그저 신이 가진 지식과 권능을 이용하는 것이니까요. 상황이 점점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같습니다. 도토레와 스카라무슈를 저지하고 붙잡힌 나이다를 구해내는 것.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